반짝반짝한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별의별 학생들이 모여서 별의별 수업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은 별별랩입니다. 농사도 지어보고 집도 만들어보고 음악도 즐기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멘토이자 선생님인 코디네이터.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중등 교육 과정을 처음엔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대안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사회에 진입했을 때는 많이 풍화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대안학교에서 좋은 것들을 배웠지만 실제로는 경쟁 사회에 들어가면서 사회에 맞춰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대안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등 청년 과정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만난 이제 청년 그 친구들이 저희가 되게 지역사회에서 문화기획으로 자라는 과정을 시간표를 다 짜놨거든요. 근데 그거 하던 청년들이 중간에 엎었어요. 이건 우리의 속도나 욕구가 다 다른데, 니즈가 다른데 어떻게 한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아차 싶었죠. 이게 우리의 욕구지 이들의 욕구는 아니구나. 이제 이런 현실과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좀 닿아서 별별랩이라는 과정을 만들게 됐어요. 네. 이렇게 17세부터 23세까지의 꿈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삶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사회에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새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그 중등과정 아름다운 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다가 약간 내가 여기 졸업했으니까 그냥 바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면접을 그냥 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너무 빡센 거예요. 그게 막 심리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생각을 좀 잘해야겠구나 해서 잘 생각했다가 다시 했어요. 약간 처음에는 크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별별랩에 대해 약간 하면서 이해가 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언니가 중학교를 갈 때 일반 학교 아니라 약간 대안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홈스쿨을 알게 돼서 엄마가 추천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약간 학교 같은 데서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약간 그런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별별랩 왔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중학교를 아름다운 학교 나왔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학교를 갔어요. 일반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1년 정도 일반 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같으면서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었거든요. 일반 학교 다녔을 때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한창 별별랩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으니까 그럼 별별랩 다시 돌아간 거죠. 예전 학교로. 별별랩으로 가자라고 해서 별별랩으로 와서 초창기 때부터 2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한 시기도 참여하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친구들의 애정과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곳만의 특징과 관련 있습니다. 저희는 필수 과목이 하나도 없고 모든 과목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교강사와 커리큘럼을 상의해서 진행하는 점이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친구들에게 고등 청년 과정에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커리큘럼들을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저 이거 정말 좋은 수업인 거 알겠는데 이건 제가 살고 싶은 삶에서는 이건 크게 도움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전 이거 말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걸 구성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정해진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걸 끌고 갔을 때 좀 더 하기 싫은 것도 견딜 수 있고 마무리까지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별별랩은 자기 욕구대로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것까지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는 교육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런 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수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스스로 성장했다는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와 반대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 청소년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이 진짜 많으셨어요. 학부모님들이건 같은 교사분들도 괜찮겠냐, 어느 정도 틀은 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냐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반문을 했던 건 어떤 필수 과정을 원하세요? 였거든요. 근데 다 달라요. 누구는 수학이었고, 누구는 영어였고, 누구는 예술, 미술,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저는 이 참여자들이 조금 답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자기 욕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원래 있는데 그동안 주변 환경에서 이것들을 막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필수 과목에 대한 문제나 배우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토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볼 수 없고, 네, 겪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성장했다고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필수 과목, 주요 과목. 사실 이 부분은 학부모와 전문가는 물론 참여하는 학생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함께 고민하며 또 성장하고 있는데요. 새 학생의 각자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 달 동안 워크숍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맛보기로 수업을 해요. 그러다가 맛보기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들어보면 재밌겠다라는 걸 찾는 거죠. 그게 재밌으니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맞으니까. 1학기 때는 진짜 엄청 수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를. 그래서 막 사람들이 괜찮겠냐고 했는데 저는 막 다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했는데 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수업을 다양하게 들었다면 2학기 때는 플리마켓 나가서 약간 자립 경험 같은 걸 해보려고 청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막 뜨개질해서 팔기도 하고 막 아무튼 자수 막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수업 말고 다른 활동들을 엄청 다양하게 했죠. 일반 학교 한번 경험하고 와서 여기서 진짜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뭐라도 해야 하고 배워야겠다 싶어서 그때 원래 자율적인 분위기고 막 되게 수업 한두 개 듣는 친구들도 있고 여유롭게 자기 시간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힘들게 더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힘들었던 시기에서 되게 편안한 곳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뭔가 안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자라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법 많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하죠. 지금 새 학생은 오히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때론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과정도 학생들은 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기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일에 열정적인 학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선은 남아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은 뭔가 좀 어렵거나 특히 문제야라는 생각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설명할 때 뭔가 이 부대끼고 어려운 거를 발산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걸 되게 수렴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저는 어른들한테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해요. 대안학교는. 사실 일반 학교에 누워서 자거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괴로웠던 게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제 몸이나 말로 표현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표현한 친구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사회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여전한 거에는 좀 아쉽죠.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 친척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되게 너 용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별로 약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저희가 비주류다 보니까 약간 비주류에 도전을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크게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서 학교를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은 왜? 막 약간 이런 반응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1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3이잖아. 이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고3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약간 아직까지도 약간 그들의 눈 속에는 뭔가 이런 환경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같은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똑같거든요. 고민하는 바도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 중에서도 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빨리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뭔가 쟤 나랑 너무 다른데? 약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생들도 사회의 시선에 섭섭하고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점보다는 함께해서 행복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 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었던 1년인 것 같아요. 1년 지내고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구나. 자유롭게 진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편안한 곳이에요. 안전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내가 뭘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을 것 같고 무엇이든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 친구들의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해졌습니다. 별별넷 말고도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좀 넓혀서 뭔가 친구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경지현 학생의 앞으로의 목표는 전공과 관련된 취업이라고 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걱정은 없습니다. 그냥 늘 다른 길을 걸어왔었으니까 대학 가서도 뭐 여기 맞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딴 데도 가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되게 난 진짜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해서 되게 이 한 길로 쭉 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별별넷 와서 바뀌고 그러면 뭐라 목표라도 있어야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지금은 그냥 목표가 없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감보단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 만족하는 삶. 박주원 학생이 새로 갖게 된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어도 돼요. 당황스럽던 이 말을 지금은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좀 잘 못 살 것 같고 눈총받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세상에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이 친구들도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들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잘 살자! 힘내자! 전 그냥 응원 별로 없어도 잘할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해라. 되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일단 갔으면 좋겠고 해봤으면 좋겠고 안 하고 싶으면 또 잠깐 안 해도 되고 주변의 어른들이 뒤에 있다는 거는 이미 알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굳이 뭐 힘내, 화이팅 이런 말 없어도 그냥 하던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의 말이 어렵네요. 네. 경지현 학생은 대학교로, 조민영 학생은 별별레벨, 박주원 학생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각자 새로운 미래를 그려낼 겁니다. 학생들의 이후의 모습도 기대되는데요. 이곳을 떠나더라도 그것이 행복의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